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앙을 공부합니다. 진앙. 진앙 52번째입니다. 이 지자가 꾀지자, 주머니낭자. 우리가 주머니가 복잡하듯이 복잡합니다. 진앙이라는 것은 꾀주머니, 지혜의 주머니다. 오늘은 그 중국 춘추시대 정나라의 자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산. 이 자산이 재상으로 있을 때 이 정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라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인데 여기 앞에 북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냐면은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 여기가 정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제나라가 있어요. 제나라. 서쪽에는 우리 진시황을 나타내는 그 당시에는 진시황이 없었지만 진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초나라가 있습니다. 초나라. 이런 이 강국들, 여기가 이 작은 나라, 약소국인 정나라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강한 나라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연명이라는 이 벼슬아치가 도읍에 있는 이 향교가 있어요. 향교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서 거기를 보니까 정치적인 토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국왕을 욕하고 이 자산을 욕하고 재상인 자산을 욕하고 경대부들을 욕하고 이런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연명이 바로 자산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 향교에서 이 공부는 안 하고 이 서로 만나가지고 계속 그 토론을 하는데 정부가 잘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욕을 하기 때문에 이 향교를 폐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있다가 오히려 이게 서로 언로를 터주는 것이 좋다. 나라가 잘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연명이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은 아주 볼상스러운 그런 욕을 많이 합니다. 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그 많은 정치적인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많이 하냐면 요즘 말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대가지고 비평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연명한테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강물이 있는데 제방을 튼튼히 쌓았는데 물이 너무 넘치려고 한다. 제방을 넘치려고 할 때 뚝을 터서 이 물기를 돌려주는 것이 낫겠는가, 더욱 제방을 높이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까 물기를 내서 제방을 안 터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옳은 말이네. 또 하나 내가 예를 들어보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몸에 아주 부끄러운 질병이 병이 걸렸는데 의사를 만나서 이것을 정확하니 그 사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걸 나으려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까 의사한테 물어보고 치료를 시키는 것이 훨씬 좋죠. 자네 말이 옳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할 때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우리가 관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네. 이 실수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말을 들을 수가 있네. 무엇을 잘못했다 했을 때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좋지. 잘못을 안 고치려고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 제방이 터지는 것 같은 역할을 해. 그때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하니까 연명이 그러면 향교를 그대로 놔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각이 이렇게 있는 시대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강대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 하면은 어디 와서 싸움을 하냐면 이 정나라와 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사자의 나라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소국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 이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약한 나라는 약소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이 도와 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된다. 도와 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법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되고, 법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 그 다음에 세금을 평등하게 물려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척을 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약소국인데 어느 나라든지 척을 쌓으면 안 된다. 척을 쌓지 말고 항상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우는 꾀가 아주 많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자기 몸에가 이 가시가 많아가지고 호랑이나 사자들도 먹을 수가 없다. 우리는 먹과 같은 그 나라가 되었냐고. 고슴도치와 같이 강한 나라가 돼야. 그래야 우리를 질밟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나라 자산이 있을 때는 이 나라들이 침범을 못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춘추시대가 춘추 5패가 나오는데 회맹을 할 때 어디에서 이렇게 정나라 평구에서 회맹을 많이 했는데 이때 그 자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회맹할 때는 우리가 먼저 가라. 먼저 가서 막을 쳐가지고 잠도 충분히 자고, 그리고 협상을 할 때는 언제나 천천히 해라. 협상을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라. 협상은 항상 느리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정나라하고 진나라하고 간에도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협상을 많이 할 때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산한테. 아이, 진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왜요? 그러니까 이 진나라는 성씨들 6개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일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도 자산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자산은 정나라를 튼튼히 만드는 기틀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자산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